역시 이 박빙은 박빙인 모양입니다. 이 좁은 스튜디오에서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이 생각이 전혀 반대로 갈리고 있는 걸 보니까요. 자, 안현목 캐스터, 새로 들어온 소식 좀 있나요? 여기서 한 가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서 덧붙이고 싶은데요. 서부에 있는 워싱턴주에서 일단 해리스 후보가 우승한 것으로 발표가 났는데 원래도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 전체의 결과는 놀랍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워싱턴이라는 주에서 한 카운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클렐럼 카운티라고 지난 40년간 11번 연속 단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이 클렐럼 카운티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선이 됐거든요. 대선 결과 대통령에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선의 족집게라고 하는데 현재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71% 집계가 완료된 가운데 54%로 우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직 개표가 더 남았지만 그래도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 주에서 실버 서지라고 실버 급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낙태권을 되찾자라는 그 낙태권 회복 기치 아래 고령층 여성들이 유권자로서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1973년에 처음으로 그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나왔을 때 젊은 시절을 보낸 계층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고충을 겪어야 했는지를 기억하고 목격한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투표장으로 향한 건데요. 그래서 사전 투표 때도 그렇고 또 여름에 있었던 예비선거 때도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8%포인트나 높았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중간 집계 결과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클렐럼이 워낙 대선의 풍향계로 불리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과인 것 같아서 짚어드렸습니다. 네, 자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입니다. 자, 김인환 교수님. 자, 그런데 역시 당선 여부는 경합주에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이 경합주가 투표 시간이 끝나는 시간도 다 제각각 다르고 또 이제 우편 투표 개표도 다 제각각이어서 언제 끝날지가 좀 저희로서는 예측하기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마다 소위 말해서 그 투표하는 시간, 그 끝나는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시간대가 벌써 여러 개가 있습니다. 동부가 있죠. 그다음에 중부가 있죠. 근데 중부 하나 옆에도 그 소위 말하는 마운틴 타임이라고 하는 그 산의 시간대가 또 있죠. 그리고 서부 있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제 하와이까지 있습니다. 물론 하와이는 아까 저희 방송화면에서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이미 개표 결과는 다 나왔고, 뭐 쉽게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각 주가 개별적으로 자기네 소위 말하는 폴 클로징 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투표함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 개표하는 방식은 뭐 먼저 일반 그날 당일 투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부재자 투표, 사전 투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는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순서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뭐 일괄적으로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다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차두현 의원님. 자, 이번 미국 대선 또 특징적인 걸 꼽자면 바로 우편 투표자가 거의 8천만 명을 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투표자의 거의 절반가량 되는 숫자인데 자, 전통적으로 우편 투표가 많을 경우에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지 않았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공식도 이번에는 반드시 적용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2020년 선거 이후에 공화당도 우편 투표를 독려하기 두 가지를 동시에 했어요. 그 우편 투표의 요건을 굉장히 주마다 특히 공화당이 지지를 하고 있는 주에서는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법들을 통과를 시켰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그 트럼프의 주로 지지층이라고 하고 있는 도시 근교에 있는 그 백인들에 대해서 투표 동료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게 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사전 투표를 했다는 또는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한 6대4 정도로 지금 그게 해리스 부통령한테 지금 그 이 지지율이 몰리고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남아있는 지금 경합주들에서 한 지금 뭐 이 미네소타 미시간 같은 경우 위스콘신은 아직 상당히 이제 좀 남아있는 경우이고요. 우편 투표가. 펜실베니아는 이게 지금 도시 지역하고 지금 이게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마지막 10%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특히 그 펜실베니아 인구 구조로 보게 되면은 지금 한 3, 4만 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게 남은 10%라는 게 무시 못할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현식 의원.
저 뉴욕 특파원 갔다 오신 지가 꽤 됐습니다만 아직 미국에 지인들이 많이 있죠. 예, 뭐 해리스 지지하시는 분, 뭐 트럼프 지지하시는 분 양쪽으로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제가 아는 그 분 중에 트럼프의 그 프라이빗 골프장 회원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로라고 리조트요? 아니요, 뉴저지에 있는. 뉴저지에? 예, 예. 그래서 이분이 주최하는 파티에 트럼프가 온 적도 있고 오. 제가 그 현장에서 트럼프랑 사진 찍은 적도 있거든요. 예. 대통령 되기 전. 예. 아무튼 이분이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고 교육 수준도 높은 분인데 이분 트럼프를 찍는 분입니다. 오.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비밀이야 이러시는데 어. 아무튼 이분이 그 투표일 아침 얘기를 전해 주셨어요. 네. 이분이 사는 지역은 그야말로 집들이 골프장 클럽하우스 같은 게 하나씩 띄엄띄엄 있는 부촌이거든요. 굉장히 부자들이 사는 동네군요. 그렇죠. 원래는 투표날 아침에 줄이 길어질 일이 없는 동네예요. 네. 그런데 줄이 너무 길어서 아침에 투표를 못하고 일단 출근을 했다가 예. 나중에 다시 갔는데도 30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얘기는 이번에는 정말 보수파가 좀 화가 나서 결집하는 거라고 자기는 느낀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이 방송에 나와서 그 막판에 다시 해리스를 지지하는 표가 결집하는 것 같다라는 그 동향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동향이 미국 내에서도 많이 알려졌을 것이고 네. 이것이 다시 트럼프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너무 많군요. 그렇습니다. 작용에 또 반작용이 일어나고 또 역작용이 또 일어나고. 네, 자 40대 미국 대통령 뽑는 이번 선거 정말 유난히 이변도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같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영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Senior Democratic advisors tell CNN he is expected to immediately throw his support behind Harris and ask delegates to do. On behalf of everyone whose story could only be written in the greatest nation on earth, I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Literally a floating island of garbage in the middle of the ocean right now. The only garbage I see floating out there is his supporters. His demonization of things is unconscionable. How do you like my garbage truck? This truck is in honor of Kamala and Joe Biden. 네, 자 안현목 캐스터. 자 사실 지난 여름에 트럼프 피격 당시만 해도 미국 대선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그 당시 미국 언론들 시민들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사실 그때가 시작이었다고 오히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트럼프가 후보로서의 어떤 강인한 이미지를 더 굳히는 계기가 됐고 또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발판이 됐기 때문에 끝난 줄 알았을 때가 오히려 진정한 게임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때 못다한 연설을 또 그 장소에 같이 가서 일론 머스크까지 네. 대동을 해서 또 마지막 유세를 펼치기도 했었죠. 그래서 펜실베니아는 본인이 대학원 시절 공부를 한 곳이기도 하고 또 그런 피습 사건이라는 어떤 사연이 생기기도 했고 본인의 서사를 완성시켜주는 어떤 그런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펜실베니아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해리스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대선 해리스 후보 캠프장에 나가 있는 특파원이 하기를 펜실베니아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뭐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거를 좀 포기하더라도 펜실베니아는 반드시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 그런 주가 됐습니다. 실제로 펜실베니아가 이번 미국 대선을 좌우할 것이라는 데는 뭐 다른 전문가를 포함해서 두 후보 모두 다른 견해가 전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현식 의원, 이 네. 민주당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사퇴를 하면서 자 이현식 의원도 이 스프에 글을 많이 쓰셨습니다만 이 해리스 부통령은 별로 존재감이 없었다. 네.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선전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네. 비결이 뭘까요?
저는 그 미국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힘, 그쪽 선거 전문가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리스는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역량과 표심에 의해서 대선 후보가 됐다기보다는 민주당 안에 어떤 주류 세력이 해리스를 후보로 밀어올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후보를 그만두겠다, 내가 네.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해리스를 내 그 후임 후보로 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20분 있다가 뒤늦게 나는 해리스 지지 이러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막후에서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미국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빌 클린턴이나 오바마가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 비해서 미국 민주당이 많이 진보 진영 쪽으로 왼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흑인 인권 운동하는 단체들, 여성 운동, 성소수자 운동, 또 그 친아랍계 네. 이런 운동하는 쪽에 어떤 그 조직표가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흑인 여성 부통령인 해리스를 밀어내고 다른 후보를 경선을 통해서 뽑자는 그런 목소리들을 반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내에서 실제로 세력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막 움직이면서 해리스를 후보로 옹립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클린턴이나 오바마 쪽에서는 시간이 없지만 경선을 해서 화제를 만들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검증을 해서 내놔야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목소리가 묻혔었죠. 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경선을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우려했던 바가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뭐 나중에 이제 당선 여부는 봐야 되겠지만 해리스가 지금까지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이유는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차두열 의원님 마지막에는 두 후보 지정이 모두 이 쓰레기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봤습니다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 청소부 옷을 입고 쓰레기 트럭을 타고 나타난 것도 바로 그 쓰레기 발언을 좀 어떻게 해석하기 위해서인가요? 저는 이번에 양 후보들이 벌였던 막말 발언이라는 것이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들이 대부분 대내 문제였어요. 근데 누구도 시원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만 가지고 파괴력 있는 어떤 효과를 이끌어내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 후보의 무능을 이제 공략을 하는 감성적인 요소죠. 태도를 공략하는 그 선거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조금 미묘한 어떻게 표를 관리할 거는 건데 첫 번째는 나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들 중에서 혹시 이탈할 수 있는 표를 막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표심을 못 정한 후보들을 끌어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표심을 못 정한 후보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일단은 말도 좀 조심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한 3-4번에 한 번씩 확실하게 확신을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측은 지금 미국 정치도 굉장히 양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증오라든가 불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를 이제 카타르시스를 해소해 주는 거죠. 막말을 통해서. 자, 지금 정말 손에 땀을 쥐는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이 AP가 집계하고 있는 각 후보별 선거인단 확보 명수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해리스 후보가 210명,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230명이죠. 자, 저 둘 중에 한 가지 숫자가 270에 다다르면 자, 미국 대선은 끝나는 겁니다. 270석에 270표의 이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 자, 안현목 캐스터. 자, 우리나라 대선 치르다 보면 대개 이 선거 투표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돼서 거의 비슷하게 당선자를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미국은 워낙 땡덩어리도 넓고 주마다 선거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애를 먹고 있고 사실 어제 새벽에 트럼프 후보가 표를 던지고 나서 잠깐 기자들 앞에 서서 인터뷰를 할 때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우리나라는 이걸 고쳐야 된다, 하루 만에 다 끝나게 밤에 우승자가 발표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면서 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거든요. 현재 뭐 외신을 보면
출구조사 결과 사실 일일이 숫자를 나열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냥 too early to call, 네. 아직은 이르다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CNN 방송에서도 그것을 주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를 현미경 보듯이 쪼개서 카운티별로, 지역별로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가 국내 방송에서 이렇게 카운티별로 다 알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그 중요도를 이야기했던 펜실베니아의 경우도 워낙 인구수도 1,300만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와 부산시 인구를 다 합친 것 같은 그런 숫자거든요. 펜실베니아 전체가. 그래서 그 펜실베니아 주 안에서도 민주당이 지난 3번의 선거에서 연속으로 승리한 지역이 있고 네. 공화당이 지난 3번의 선거에서 또 연속으로 승리한 지역이 있어서 그것을 전체를 다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기는 힘들거든요. 현재 뭐 예측대로 필라델피아 도시권에 있는 5개 카운티는 민주당이 파란색 물감을 칠하고 있고 또 피츠버그 도시권에 있는 7개 카운티의 경우는 역시 지난 3번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붉은색 물감을 칠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칠하느냐, 얼마나 진하게 칠하느냐가 결국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승자 독식 제도에 의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원래 본인이 잘하던 지역에서 집토끼를 한 마리라도 더 네.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좀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펜실베니아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곳이 또 이리 카운티라고 북서쪽 끝자락에 있는 카운티인데. 네, 잠깐만요. 안윤모 네. 캐스터.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지지자에게 연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palmbeach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palmbeach에는 저희 조금 전 연결했던 김범주 특파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하자마자 바로 연결을 해서 생중계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palmbeach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 자, 김인환 교수님. 바로 직전 선거, 4년 전에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죠.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후보가 미처 이 승자가 확정되기 전에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연설을 해서 크게 문제가 한번 됐던 적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이 AP의 집계만 보면 사면 우상단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트럼프 후보가 230명의 선거인단 그리고 해리스 후보는 210명의 선거인단을 얻고 있어서 겉으로는 이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4년 전에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생각해보면은 이제 2016년 힐러리 클린턴과의 선거 대결에서도 네. 뭐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물론 그때는 이제 판도가 확 이제 트럼프를 쏠리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고 네. 그때도 벌써 생각보다 빨리 가서 이제 승리 연설을 했었고 이제 2020년 대선에서도 뭐 결과가 굉장히 박빙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2020년 선거에서는 바이든 같은 경우도 그때 굉장히 박빙의 선거에서도 자기 그 고향이 있는 그 동네에서 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비록 지금 선거 결과가 다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어디에서도 넘버가 좋다, 어디에서도 지금 숫자가 나한테 유리하게 나오고 있다. 네. 그때가 이제 뭐 펜실베니아랑 조지아가 일단 개표가 잠깐 중단된 시점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선언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의 데이터랑 그다음에 분석에 의해서 발표했던 거였지만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지금 필드에 있는 그 저기 선거사무소에서 다 보니까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줬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두 번째는 최악의 경우 정말 이걸 바라진 않지만 선거 불복에 이제 밑밥을 깔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니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는 곳이 마로라고 리조트고 이 palmbeach까지는 약 차로 10분쯤 거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얼마 안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테고 또 뭔가 연설을 할 텐데 반드시 생중계를 하겠죠. 저희가 동시통역으로 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식 의원. 네. 그런데 이 오전에 발표된 출구조사 내용 중에 자, 호감도를 또 조사한다고 그래요. 네. 자, 그런데 호감도 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를 좀 앞선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의미를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제가 제 지인 중에 이제 트럼프랑 연이 있는 분 얘기를 네. 해드렸지만 이번에 미국 선거에서 트럼프를 찍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예. 트럼프라는 사람이 호감이어서 찍겠다는 사람보다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싫다. 저 사람 막말하는 것도 싫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싫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문제가 많다. 이걸 수술하려면 나는 이번에는 민주당의 표를 못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게 지금
그 이런 여러 가지 그 개표와 관련된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출구조사의 호감도를 가지고 개표 결과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대답이 한 28%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권을 가지고 있는 쪽이 4년을 더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라고 해서 표를 받기는 굉장히 선거에서 어렵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뉴욕타임즈에서 경합주 유권자들을 쭉 만나는 그 팟캐스트 기획을 했을 때 중부 경합주에서 한 여성 유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만일 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면 나는 친절한 의사한테 갈까? 아니면 수술을 한 번에 끝내줄 성질은 나쁘지만 유능한 의사한테 갈 거냐? 네. 나는 성질이 나빠도 유능한 의사한테 수술을 받고 싶다. 지금 트럼프를 찍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심정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호감도만 가지고는 이번 선거를 판가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성질은 나쁘지만 수술을 잘하는 유능한 의사. 상당히 좀 마음에 와닿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사실 트럼프가 유능한 의사가 될 것이냐 이건 이제 별도의 문제고 그렇죠. 아무튼 트럼프를 찍는 분들은 그런 생각으로 찍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저 차두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트럼프가 사실은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정책적으로 이건 하나 확실하게 풀어준다. 불법 이민 문제라든지 네네. 뭐 이 이스라엘 문제라든지 이런 건 좀 해결해 주겠다 이런 믿음은 준 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실제 구조상은 그렇게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어요. 두 가지 문제 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불법 이민 문제라는 거는 노동시장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매번 민주당, 공화당 후보들이 올 때마다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질적으로 굳이 얘기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더 이상 유인 못 되게 하겠다라는 얘기고 네.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걸 다 합법화시켜주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수준선에 불법 이민선은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만 서로 얘기가 다른 거고요. 이스라엘 문제도 실질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한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한쪽으로 힘이 딱 몰릴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이미지를 상징하느냐 하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미국인들이 지금보다 좀 변화를 바란다면 지금 이대로의 미국으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찬스가 더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 나름대로 미국이 문제가 있지만 이거 자체가 미국이 크는 성장통이라는 쪽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 쪽은 아무래도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미 그 이현식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호감도만 가지고 볼 수 없는 거는 지금 그 이미 전국 투표율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전국 투표율을 보면 이 호감도만 가지고 볼 때는 지금 각 그 주요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전국 투표율에서 지금 캐멀라 해리스 후보가 한 2~3% 앞서야 되거든요. 지금 정도 이게. 네, CNN이 지금 출구조사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하고 있다는데요. 동시 통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what that means for the electoral math. Donald Trump right now has 네,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246개의 선거 인단 투표를 확보를 하였고 해리스 후보는 182개를 확보하였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270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 확실히 어떤 대통령이 된다라고 확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봤을 때는 적어도 7개 경합주 가운데는 두 번째 경합주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5개 정도의 경합주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2020년을 한번 돌아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 지역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1,000표 득표 차로 이겼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더 많은 득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왜 해리스 캠페인 매니저로서 제니 멜렌딜러님께서 리포터한테 한 2시간 전 정도 전에 이 썬벨트가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블루 월에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거를 예측을 하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해리스 캠프 쪽에는 아주 좋지 않은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연합 가운데 믹스가 어떻게 될까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백인 여성 같은 경우에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 출구조사에서 트럼프를 했고, 그리고 라틴계 같은 경우에서도 출구조사에서 트럼프를 찍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가서 몰래 다른 걸로 이전에 트럼프를 찍었다가 다른 후보로 마음을 바꾼 게 아니고 트럼프를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람 다시 트럼프를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한테는 잘 됐지만 해리스가 잘 못했던 것은 2020년을 한번 볼까요? 블랙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가 약 한 7%가 우세를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 똑같습니다. 해리스가 여성은 10% 차로 이겼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남성표를 굉장히 많이 얻었고, 여기뿐만 아니라 히스패닉이라든지 라틴이라든지 이런 데가 흑인이라든지 이런 데가 32%포인트나 지금 트럼프가 높습니다. 해리스는 8%가 높고요. 그래서 지금 애리조나의 예측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펜실베니아를 이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펜실베니아를 이기지 못하면 해리스는 당선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개 경합주에서 이미 지금 확정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이 CNN 동시 통역하는 사이에 이 두 분의 전문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좀 유리한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차두현 위원님께서 그간의 상황을 좀 종합해 주십시오. 네, 전반적으로 지금 그 오전까지, 우리 시간으로 오전까지죠. 이 출구조사 했던 이제 호감도 조사 이런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 선거 하루 이틀 전까지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대충 나오는 그림은 경합주에서는 굉장히 이제 각축전을 벌이더라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동안에 지난 선거에서 이제 경험을 했던 거죠. 첫 번째는 그 경합주에서 이 선거를 벌일 때 후반으로 가면 우편 투표가 이 개봉이 될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체로 유리하다라는 거 하나. 지고 있어도 따라 붙는데.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그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전국 투표율에서는 우세했기 때문에 전국 투표율은 우세하고도 그 선거인단 수에서는 오히려 밀릴 수 있다는 두 가지인데. 두 번째가 지금 일단 깨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각 주마다 개표 상황이 다르지만 그 전국 투표율에서도 한 2.5% 정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합주별로 뭐 카운티별로도 상황이 다르겠지만 경합주에 있어서도 그 표차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그대로 조지아 지금 그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조지아에서도 이제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 추세대로 만약에 가게 되면 펜실베니아에서 극적인 어떤 흔히 얘기하는 몰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펜실베니아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승리하게 될 거고, 그러면 270 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압승을 하게 되죠, 사실상.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아마 이 지역이 워낙 넓고 개표도 가장 늦은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안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애리조나를 제쳐놓고 지금 흔히 우리가 러스트벨트에 속해 있는 주요 경합주로 봤던 그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도 지금까지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우위를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미시간에서 그 15석, 위스콘신에서 10석까지 추가가 되면 생각보다 선거인단 수에서는 그렇게 접전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큰 표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각종 선거 분석 사이트에서 예상했던 것 중에 이거 하나는 맞았어요. 분명히 이렇게 1~2%의 접근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이 대표가 숨어 있다. 다시 말해서 여론조사만으로 잡아낼 수 없는 아주 미묘한 이 과소 대표성이 숨어 있는데 그게 트럼프냐 해리스냐 트럼프냐가 다를 뿐이지, 만약에 과소 대표성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생각보다 승부는 싱겁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 그림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지만 생각이 드네요.